열차가 또 익산역에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승객 500여 명은 무더위 속에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열차에 20분가량 갇혀 있었습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아온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평화당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발 정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KTX 열차가 또다시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 익산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열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 500여 명이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찜통 객실에서 20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아직까지 정확한 고장 원인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KTX 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불안한 듯 복도에 서 있습니다. 냉방도 되지 않는 더운 열차에 갇혀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20분이 지나서야 직원이 도착해 수동으로 문을 엽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승강장으로 나온 승객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일부 승객들은 직원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에어컨이 꺼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식은땀이 흐르고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항의를 하려고 직원들한테 했더니 직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방송만 나오고. 오늘 오후 3시 반쯤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엑스포역을 가던 KTX 713호 열차가 익산역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역에 도착하면서 열차의 엔진이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50여 명은 40분가량 역내에서 대기한 뒤에야 대체 열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문제를 일으킨 열차를 차고지로 보내 정확한 고장 원인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고장 원인은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바로는 안 나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야 이렇게 좀 나오게 됩니다. 코레일은 운송 약관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는 탑승 요금의 25%를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상업적인 고래잡이를 허용한 일본을 두고 나라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 서해안에서도 멸종위기종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던 어선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북 군산 어청도 남서쪽 63km 해상 해경 항공기가 600m 상공에서 고래잡이 의심 어선을 발견합니다. 카메라를 좀 더 당겨보자 갑판 위에 수상한 천막이 덮여 있습니다. 포경선들이 해체한 고래를 은폐하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불법 포획을 의심한 군산 해경은 추격전을 벌여 결국 고래잡이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선장은 증거를 없애려고 바다에 고래고기를 버렸지만 이마저도 추격하던 해경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추격해서 바다에 투기한 고래고기를 수거했고 저희가 고래 포획선들의 항적수사, 통신수사 등 과학수사를 동원해서 앞선 지난 2월에도 군산 어청도 남서쪽 67km 지점에서 고래를 잡던 어선 2척이 현장 검거됐습니다. 이들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는 모두 2마리로 5, 6m 길이에 무게는 3톤이나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선원 61살 지모 씨 등 21명을 야생생물보호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달아난 선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독자 세력화에 나서며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결별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호남발 정계 개편이 속도를 낼 전망인데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밤사이 이뤄진 민주평화당의 끝장 토론 이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유성엽 원내대표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동영 대표에 맞서 뜻을 같이 하는 의원 9명과 독자 세력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는 김종회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나머지는 박지원, 천정배 등 전남 광주 의원들입니다. 이로써 도내 평화당 내 정치 지형은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조배숙 의원 대 유성엽 원내대표와 김종회 의원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특히 유 원내대표는 정치 세력 확장을 시사하며 정 대표와의 경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이야 한 10명 정도 좀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 그 세력들을 내부에서 또 밖에서 공참을 이끌어내면서 바른미래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바미당 역시 전북에 2석을 보유하고 있어 결합 여부에 따라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대표는 비당권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총선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지원 의원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을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당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을 염두에 둔 호남발 정계 개편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각 당의 셈법 역시 한층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재헌절을 맞아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 철폐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주권실천시민운동연합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 당략에만 몰두해 7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과 무노무임금법 제정, 국민소환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론화 요구에도 시의 반응이 없자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연 건데요. 롯데가 참여하는 경기장 개발로 지역 상권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보여줄 의미 있는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시민 100여 명이 발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눕니다. 주제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었는데 공론화 절차 없이 개발이 추진되자 시민단체가 자체 토론회를 연 겁니다. 재벌들이 뭔가 술수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기 좋게 처리하고 퇴출하는 종합경제에 저질러는 롯데가 외국인 투자법으로 적용이 되면 모든 등록세 취득세는 다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주목을 끈 건 경기장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의 변화입니다. 5년 전 경기장 개발 관련 용역을 수행한 우석대 유대근 교수는 신설 쇼핑시설이 전주시 약속과 달리 프리미엄이 아닌 일반 백화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중소상인과 공생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용역 결과를 보강한 예측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전주시 내 8개 상권의 시장 점유율은 80%고 서신동 백화점은 20%지만 경기장 개발 후엔 기존 상권은 60%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반면 백화점 영향력은 2배나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1조가 넘어요. 이 패션 상품 시장이 상당히 커요. 1조가 넘던 것이 7,800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롯데의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롯데와의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이달 마지막 주쯤 경기장 개발안의 세부 내용을 결정할 용역업체 입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옮긴 지난 2년여 동안 기금이 무려 78조나 증가해 700조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이전으로 수익률이 급강하할 것이란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가운데 이제는 국내 증권사 유치가 관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이 보유기금 700조 원 돌파를 대내외에 알렸습니다. 2017년 전북 이전 당시 600조를 기록한 기금 규모가 2년여 만인 올해 7월 4일부로 700조를 돌파한 겁니다. 2018년 국내외 불황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2017년과 올해 각각 6% 안팎 성장해 평균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전주 이전에 따른 전주 리스크는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 800조, 2024년에는 1000조를 달성하고 2041년 1778조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공단은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국내 증권사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달 말쯤 금융투자협회와 MOU 체결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사무소 설치와 금융기관들의 이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수탁은행인 SSBT가 전주 사무소 개설을 승인받고 뉴욕 멜론 역시 조만간 인가를 받으면 다음 달 업무가 개시될 전망.
국민연금은 농업에서 금융도시로 탈바꿈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을 모델로 금융 중심지 지정에 재도전하고 전주시와 우호도시 협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문 닫은 지 3년째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입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국가산단 입주 기업이 1년 넘게 휴업하면 현행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며 재가동에 손을 놓은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을 압박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은 유휴시설 활용 방안 등 해법을 도출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의 논 타작물 재배 신청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서 7,900헥타르가 접수돼 목표 면적의 92.3%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면적은 콩이 4,900헥타르로 가장 넓고 일반 작물과 조사료가 각각 1,900여 헥타르, 900여 헥타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을 공익적 차원에서 장려하지만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으로 광고 수익이 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장마 전선이 함께 북상하면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전북 지역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상산고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고 최근 집중 보도하고 있는 장애인 임금 착취와 여성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역 의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라디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을 주문했습니다. 윤은걸 전주지방검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윤 지검장은 새 검찰총장에 연수원 후배인 23기 윤석열 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어제 검찰에 사의를 표명하고 다음 주 퇴임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에서 21기 가운데 사퇴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고위직은 1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장영달 총장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총장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를 돕기 위해 사조직 더불어희망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수유통을 주장했습니다. 전북녹색연합은 새만금호 동진강 중간 수역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2.4ppm으로 6급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